은채 어머님께서는 혼자 따님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룸 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준호도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영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나윤정의 질문은 더욱 직설적이 됩니다. 영숙은 속으로 당황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은채가 10살 때였으니까 20년 정도 되었네요. 아, 그러시군요. 나윤정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요즘 이혼녀도 결혼을 하나 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루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은채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굽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후입니다. 박 회장도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쪽 아드님이 아끼는 사람이니 좋은 분이겠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영숙의 침착한 반응에 나윤정이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박 회장이 급히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나윤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들 결혼에 신중하고 싶어서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어머니! 준호가 결국 어머니를 크게 부르며 제지합니다.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준호가 영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죠. 차가워진 상견례 자리, 과연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목동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아침 햇살이 베란다로 스며들어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한영숙은 차 한 잔을 우리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69세, 은퇴한 세무 변호사인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도 경로당 가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옷장에서 단정한 블라우스를 꺼냅니다. 한때 국세청과 재벌가들 사이를 오가던 상속세 여왕이라 불렸던 그 시절이 이제는 꿈만 같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회계 봉사를 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지만 그녀의 손끝에는 여전히 숫자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어르신들, 올해 세금 신고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영숙을 믿고 따릅니다. 복잡한 세무 서류도 그녀 손을 거치면 말끔히 정리됩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한편엔 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딸 은채를 키워온 세월.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밤늦게 공부하는 딸에게 따뜻한 우유를 끓여주던 일, 학부모 상담을 혼자 가던 일, 졸업식에서 딸의 손을 꼭 잡고 사진을 찍던 일들이 모두 소중한 기억입니다. 엄마는 정말 대단해. 혼자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마워. 성인이 된 은채가 가끔 건네는 말에 영숙은 뿌듯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지 못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33세가 된 딸의 결혼 걱정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은채가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집에 왔습니다. 뺨이 불그레하고 눈이 반짝입니다. 영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생겼구나. 엄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차를 우리며 딸을 바라봅니다. 은채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을 엽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영숙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딸을 바라봅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언제부터 만났니? 3달 전부터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채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영숙은 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기쁘면서도 섭섭하고 안심되면서도 걱정됩니다. 어떤 분이니? 나이는? 직업은? 35살이고 중소기업 경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엄마처럼 의젓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줘요. 딸의 말을 듣는 영숙의 마음에 울컥함이 밀려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운 딸이 이제 다른 사람의 품으로 떠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입니다. 그래, 좋은 사람이면 다행이다. 언제 한번 만나보자. 네, 곧 상견례 하기로 했어요.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집안이면 더 좋겠지.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스멉니다. 과연 상대방 집안에서 이혼한 여자의 딸을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들이 영숙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딸의 결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일주일 후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해도 너무 소박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결국 진한 남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매치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차림새입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세요. 좋은 분들이에요. 은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두근거립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들일지, 이혼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상견례 장소는 압구정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건물에 정원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영숙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제법 부유한 집안이구나. 예약된 룸에 들어서니 이미 예비사돈 부부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과 그의 부인 나윤정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품격 있는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윤정은 화려한 한복에 진주 브로치를 달고 있어 한눈에도 부유함이 드러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박 회장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민호입니다. 이쪽은 제 아내 윤정이고요. 나윤정도 일어나서 인사는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차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영숙은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자리에 앉자 박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저희 준호가 은채 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던데요. 좋은 따님 두셨네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준호 군도 참 성실하고 좋은 청년 같던데요. 영숙이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 보이지만 나윤정만큼은 계속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입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이야기를, 영숙은 딸을 키워온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윤정이 갑자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은채 어머님께서는
혼자 따님을 키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순간 룸안의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은채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준호도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영숙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나윤정의 질문은 더욱 직설적이 됩니다. 영숙은 속으로 당황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은채가 10살 때였으니까 20년 정도 되었네요. 아, 그러시군요. 나윤정이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요즘 이혼녀도 결혼을 하나 보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룸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집니다. 은채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떨굽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말이 나간 후입니다. 박 회장도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지만 참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그쪽 아드님이 아끼는 사람이니 좋은 분이겠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일 뿐이에요. 영숙의 침착한 반응에 나윤정이 오히려 당황하는 기색을 보입니다. 박 회장이 급히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아, 그런 말씀은. 윤정아, 좀 그렇지 않니? 하지만 나윤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영숙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아들 결혼에 신중하고 싶어서요. 집안 배경도 중요하고. 어머니. 준호가 결국 어머니를 크게 부르며 제지합니다. 은채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준호가 영숙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부모 마음이야 다 그런 거죠. 하지만 그녀의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참자. 아이를 위해서.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분노를 삭입니다. 하지만 나윤정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나윤정은 형식적인 인사만 할 뿐 진심 어린 웃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을 각오가 되어 있지만 이런 모욕은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그날의 일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나윤정의 차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딸 은채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고 풀이 죽어 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법이지. 영숙은 딸을 위로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하지만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윤정이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은채 어머님이시죠? 저 나윤정입니다. 목소리에는 지난번과 달리 묘한 친근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되시면 커피나 하죠. 어른끼리 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영숙은 당황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러시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에 강남역 근처에서 만나요. 제가 장소 정해서 문자 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로 나온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강남의 한 세무사무소 건물 앞이었습니다. 나윤정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약속 장소인가요? 아, 네. 사실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같이 올라가죠. 나윤정은 자연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숙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김앤파트너스 세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나윤정이 갑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실 오늘 부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네. 우리 아들 재산 문제 좀 미리 정리해두고 싶어서요. 혹시 잘 아는 세무사분 계세요? 나윤정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무슨 의도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아들 재산 정리요? 네, 결혼하기 전에 세금 문제라든지 상속 문제라든지 미리 알아보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전문가시라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영숙은 나윤정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아는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떠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자신들의 재산 규모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나윤정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곳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은 후배가 맡고 있지만 이름은 아직 남아있죠. 명함을 본 나윤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한영숙 세무변호사 마이너스 상속증여 전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전 국세청 자문변호사라는 경력이 눈에 띕니다. 이게 어머님 명함이에요? 나윤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은퇴하기 전까지 이 일을 했었습니다. 상속세 전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 유명한 한영숙 변호사님이신가요? 상속세 여왕이라고 불리던. 나윤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죠. 과찬이었지만요. 순간 나윤정의 눈빛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놀람이었다가 이내 경계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곧 계산적인 표정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몰랐네요. 나윤정은 명함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무언가 생각에 잠기는 듯합니다. 영숙은 그녀의 변화하는 표정을 조용히 관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상견례 때. 딸 결혼에 제 직업이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은채 어머니일 뿐입니다. 영숙의 말에 나윤정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입가에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혹시 저희 회사 세무 관련해서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조언 말씀이신지요? 사실 저희가 몇 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세금 문제가 좀 복잡해서요. 나윤정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영숙은 조용히 듣고 있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낍니다. 나윤정이 말하는 내용들이 명백한 세무 회피 방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명예 이전도 했고 증여세도 아직 안 냈고 뭐 그런 것들이요. 영숙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불법적인 세무 회피를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 물론이죠.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야죠. 나윤정은 웃으며 말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를. 죄송하지만 저는 은퇴했습니다. 그런 일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윤정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오늘은 이만. 영숙은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만남이 딸의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세무사무소에서의 만남 이후 나윤정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은채에게 자주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은채야, 어머님이 세무 전문가시라면서 우리 집 세무 관련해서 좀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은채는 어머니께 이런 말들을 전하기가 어색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준우 어머니가 세무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데, 은채야, 엄마는 은퇴했다. 그런 일은 현업에 있는 전문가에게 부탁하라고 해. 영숙의 단호한 말에 은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윤정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나윤정이 직접 영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바쁘신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무슨 일이시죠?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무 문제가 좀 급해져서요. 정말 간단한 조언만. 영숙은 내심 불쾌했지만 딸을 생각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카페였습니다. 나윤정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좀 급한 상황이어서요. 나윤정이 서류 봉투를 꺼내 영숙 앞에 놓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은퇴했습니다. 현업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그게 어머님만큼 믿을 만한 분을 찾기가 어려워서요. 나윤정의 말투가 점점 간청조로 바뀝니다. 하지만 영숙은 요지부동입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나윤정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간청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말인데요, 어머님. 나윤정이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갑니다. 한 여자가 재산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애들이 집착을 잘 못하지 않나요? 남자가 위축되잖아요. 영숙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나윤정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요즘 여자들이 경제력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나윤정의 말에는 가시가 숨어 있습니다. 영숙은 불쾌함을 느끼지만 참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하면 재산은 자연스럽게 사돈끼리 공유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나윤정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숙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사돈끼리 공유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족이 되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잖아요. 나윤정은 애매하게 말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이제 이 사람들의 속셈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물려줄 재산 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어머님이 세무 전문가시니까 투자나 그런 것도 잘 하실 것 같아서요. 나윤정이 계속 돌려서 말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영숙의 전문 지식과 인맥, 그리고 재산까지 모두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투자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세무뿐이에요. 영숙이 단답형으로 대답하자 나윤정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어머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은채가 어머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나윤정의 질문에
영숙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까지 미리 생각하실 필요는, 아니,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나윤정의 말은 점점 노골적이 됩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어머님, 이제 가족이 될 텐데 뭐가 개인적이에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고 지내야죠. 나윤정이 억지스럽게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런 대화가 불편합니다.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영숙이 일어서려 하자 나윤정이 급히 손을 뻗어 막습니다. 아, 어머님, 기분 나쁘게 들으셨나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영숙은 이미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이야기 말고 아이들 결혼 준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나윤정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파일함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수많은 사건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민호, 나윤정, 영숙이 중얼거리며 파일들을 뒤적입니다. 그리고 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몇 년 전 상담을 받았던 사건이었는데 그때는 별명으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박 회장 부부였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상속세 회피를 위한 불법적인 방법들을 문의했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영숙은 거절했었지만 자료는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은채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영숙은 파일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발견한 지 일주일 후 박 회장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채 어머님이시죠? 박민호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아이들 결혼건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영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박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근처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한 영숙은 박 회장이 이미 자료들을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난 상견례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앉으십시오. 박 회장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의나 존경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미리 정리해야 할 일들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박 회장이 서류 하나를 영숙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제목을 보자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혼전 재산 분리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요즘은 결혼 전에 이런 걸 미리 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서로를 위해서죠. 박 회장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영숙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충격이 커졌습니다. 첫 번째 조항 은채가 박준호와 이혼할 경우 위자료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조항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의 분할권을 포기한다. 세 번째 조항 상호 간 부모의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이 말이 됩니까? 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서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호요? 이건 우리 은채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이 계약서의 진짜 의도를 파악했습니다. 박 회장 집안의 재산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은채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박탈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계약서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영숙이 단호하게 말하자 박 회장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럼 결혼이 어렵겠네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지방과의 결혼이라는 게 박 회장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모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서 왜 지금까지 아들이 좋아하니까 참았던 거죠.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박 회장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뭡니까? 위로금입니다. 은채 양이 우리 아들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드리는 거죠. 서류에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저희 딸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겁니까? 매수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이라고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채 양도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좋은 분 만날 수 있을 거고 저희 아들도 더 적합한 파트너를 찾을 수 있을 테고요. 박 회장의 말은 점점 더 모욕적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의 인생을 돈 장난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영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영숙의 선언에 박 회장이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돈을 제시하면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채 양 나이가 제 딸 나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모욕적인 제안 다시는 하지 마십시오. 영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박 회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 몇 년 전에 저희가 상담받으러 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영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상속세 문제로 여러 세무사를 만났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도 그때 일을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냥 인연이 있었구나 싶어서요. 박 회장의 말투에는 묘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적인 일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그런 걸 바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에서 영숙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이제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영숙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영숙은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노와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딜 수만은 없다는 것을, 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그날 밤 영숙은 서재에서 밤늦도록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오래 봉인해 두었던 과거의 무기를 꺼낼 때가 온 것입니다. 박 회장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 후 영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재에서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의 불법 상속세 회피 증거들이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후배인 경제 전문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기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지? 네, 덕분에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사실 내게 제보하고 싶은 건이 하나 있어서 그래. 기수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숙 선배가 직접 제보를 한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떤 건인가요? 중소기업 경영자의 상속세 탈루 의혹이야. 확실한 증거가 있어. 정말요? 혹시 누구인데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니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박민호라는 사람이야.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기수와 만나 모든 자료를 넘겨주었습니다. 기수는 자료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스크루프죠.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갖고 계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상담을 받으러 왔었거든. 물론 그때도 거절했지만 자료는 보관하고 있었어. 그런데 선배님, 이 사람이 어떤 관계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딸의 예비 시아버지야. 기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거군요. 딸의 인생을 망치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볼 수는 없거든. 영숙의 말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바로 기사화하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은채를 불러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은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이상함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결혼은 내가 결정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그런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하길 원하지 않아. 은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한다면서 저를 시험하려고만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제 전문지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중소기업 박민호 회장 일가, 상속세 탈루 의혹, 전직 세무변호사 익명 제보. 기사는 상세한 증거와 함께 박 회장 부부의 불법 행위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가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한 일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1시간도 안 되어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사 말입니다. 분명히 어머님이 한 일이겠죠. 제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혹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셔서 그런 기사가 나온 건 아닐까요? 영숙의 침착한 반응에 박 회장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십니까? 잘못한 일이 있다면 법적 처리를 받는 게 당연하죠. 우리 아들과 은채의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네요. 서로에게 맞지 않는 결혼이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에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민들 세금 내라고 하는구나. 상속세 탈루하면서 결혼 상대 집안 따지네. 이혼녀 변호사의 멋진 한방이다. 영숙은 댓글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은채가 준호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은채야,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우리 결혼은? 준호 씨,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진심으로 축복해주지 않는 결혼은 의미가 없어요.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내가 부족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은채는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고생했을 거예요. 우리 딸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을 지켜낸 안도감과 함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째 영숙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리고 인터넷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해명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영숙이 기수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이제 숨을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시민회관 소강당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영숙은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고 연단에 섰습니다. 69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영숙입니다. 영숙의 첫마디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관심을 끌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원고를 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33년간 세무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속세 회피 시도들을 목격했고 법에 어긋나는 일들은 단 한 번도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제보를 하게 되신 건가요?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제 딸의 결혼 때문입니다. 딸의 결혼이요? 네, 박민호 회장의 아들과 제 딸이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영숙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이혼녀라는 이유로, 제가 딸을 혼자 키웠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제 딸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혼전 계약서를 요구했고 심지어 돈을 주고 결혼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저의 전문 지식과 인맥을 이용해 불법적인 세무 회피를 도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으셨나요? 몇 년 전에도 상속세 회피 방법을 문의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가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영숙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불법을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모자라서 제 딸의 인생까지 농락하려 했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제보가 개인적인 복수 아닙니까? 영숙은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요? 네, 법을 어기면서도 떳떳하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힘차졌습니다. 저는 이혼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유로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딸의 혼사는 돈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식의 인생을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이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다만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협조하겠습니다. 딸분의 결혼은 어떻게 되었나요? 파혼되었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영숙은 빠져나오는 길에 수많은 시민들의 격려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멋지십니다. 우리 딸도 어머님 같은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용기 있는 분이세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인터넷을 확인해 봤습니다. 댓글들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멋진 어머니다. 내 어머니도 저런 분이셨으면 이혼녀라고 무시하는 것들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네. 딸을 지키는 어머니의 힘이 이런 거구나.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은채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우리 딸만 행복하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부모와 싸웠습니다. 어머님과 은채에게 한 일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채와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와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싶어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은채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지만, 네, 진짜 사랑한다면 은채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압력에서도 세상의 편견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숙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얼굴에 고민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잘 모르겠어요.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영숙은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딸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준호의 전화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은채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고 혼자만의 시간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엄마, 준호 씨를 만나보려고 해요. 정말?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정말로 변했는지, 저를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영숙은 딸의 현명한 판단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그래, 내 결정을 믿는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 대신 수수한 정장을 입었고 표정도 한결 진솔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준호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앉아서 이야기해요. 영숙이 준호를 자리에 앉게 하고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제 부모님이 어머님과 은채에게 한 일들을 알고도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저는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물려받을 재산도 모두 포기했어요. 준호의 말에 영숙과 은채가 놀랐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정직하게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준호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맑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은채에게 말하고 싶어요. 저와 함께 미국으로 가주세요. 미국이요? 네,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요. 은채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행복이 우선이다. 하지만 영숙이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은채를 사랑한다면 당신 부모가 평생 딸을 괴롭혀도 침묵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나요? 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은채를 위해서라면 세상 누구와도 맞설 각오가 되어 있어요. 당신 부모님이 다시 접근해와도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막을 겁니다. 준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은채야, 이번에는 당신이 맞는 것 같구나. 은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엄마? 응, 사람이 진짜 변할 때는 이런 모습이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지키고 싶은 게 생겼을 때 말이야. 준호가 영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채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대신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나윤정이었습니다. 영숙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윤정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그녀의 삶도 많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말씀하세요. 나윤정이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 아니에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오래된 감사패 하나를 꺼냈습니다. 국세청 자문 변로사 공로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숙이 감사패를 나윤정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만은 해치지 마세요. 그것만은 용서할 수 없거든요. 나윤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이제 서로 인연을 정리하죠.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요. 나윤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혼식은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하얀 웨딩드레스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키운 딸이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은채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6개월 후 준호와 은채는 약속대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영숙이라고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딸이에요. 이름을 영숙이라고 지었어요. 화상통화로 손녀를 처음 본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건강하게 자라렴. 엄마, 이 아이는 평생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거예요. 엄마처럼요. 은채의 말에 영숙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렇게 키워야지. 1년 후 영숙은 다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녀를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무 상담뿐만 아니라 인생 상담도 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우리 며느리가 자꾸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해. 어르신, 참기만 하지 마세요. 때로는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도 괜찮을까? 물론이죠. 존중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영숙의 조언을 들은 어르신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미국에 있는 딸과 손녀를 생각하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다, 한영숙.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딸을 지켜낸 것,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도 그녀에게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소중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사연을 이어갈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